나비드 TV 유튜브 나비드 TV 생방송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9시를 밝고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나비드이고요. 여기는 유튜브 나비드 TV의 라이브 방송 나비드의 그빛 내빛입니다. 그빛 내빛 오늘로써 20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니만큼 매 회가 소중하지만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는 기념일처럼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50회, 100회 쭉쭉 달려나가 볼 테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나비드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띵동 벨이 울리는 거예요. 누가 오셨나 하고 가봤더니 세상에 우리 나비더스 어떤 분께서 피자를 배달해 주셨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정말 덕분에 배불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알 수가 없어서 이 방송으로나마 감사 인사를 전할 수밖에 없네요.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포나코리아 스태프들이 굉장히 맛있게 먹고 그 피자의 힘으로 지금 이 방송 힘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처음 마신 술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술을 드셨나요? 흔히들 술은 어른에게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데 여러분의 첫 술자리는 언제였나요? 뭐 어른과 함께이셨는지요? 아니면 청소년기의 일탈로 친구들과 함께 첫 술을 접하셨는지요? 자, 술 하면 주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주량을 모르고 저지른 실수라든가 술김에 내어본 용기, 뭐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나 술을 통해 고치게 된 버릇 등등 여러분 인생에서 술을 처음 접한 순간을 주제로 오늘 20번째 방송 꾸며볼 겁니다. 자, 술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볼 거예요. 술의 장점부터 한번 보죠. 혈액순환을 돕고요. 심장병 예방하고요. 스트레스 해소해주고 면역력 높이고 소화까지 돕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 술을 과하게 마시면 몸에 해로우니까요.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자, 오랜 시간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술. 그만큼 술과 관련된 명언이나 속담도 많습니다. 은근히 뼈를 팍 때리는 그런 술에 관련된 명언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찰리 채플린은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술에 취했을 때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술이 나쁜 사람임을 밝혀준다. 뭐 이런 말하고 일맥상통하네요. 또 탈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찾아가기 너무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고. 술이 왼수라는 말처럼 술김에 저지르는 수많은 악 때문에 이런 명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술로 달래는 사람들이 있죠. 술이 잠시 동안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합니다. 술은 괴로움을 덜어주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또 행복한 사람에게만 달콤한 것이 술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술은 잠깐의 도피일 뿐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소리 같습니다. 자, 술에 의존하지 말자. 이게 교훈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 댓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들 한번 볼까요? 하리미님께서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 하셨는데요. 하리미님께서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애주가이시죠? 자, 오늘도 처음 보는 이름들 많고요. 또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 많습니다. 우선 멀친주님 너무 기다렸어요. 우리 나비더스께서 매 방송마다 우리 멀친주님 찾았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코붕어님, 미타 잼스님 반갑습니다. 분노의 양치질님 오셨네요. 분노의 양치질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술 한 잔 그리고 음악에 마음을 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술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기분을 막 좋아지게 하고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사람과 조금 더 깊은 대화를 오고 가게 하는 거 있죠. 윤원성님께서는요. 헤어진 후에는 술이 답이죠. 이렇게 채팅하셨는데요. 그쵸. 아무래도 너무 속상할 때는 술로 달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의존하게 되면 문제겠지만 적당한 선에서는 술을 기분 전환의 도구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댓글들 함께 할 건데요. 충주 마운틴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라고 님도 계시고요. 유영우 님께서 47년 전에 아버지한테 양주로 처음 술을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어른에게 술을 배운 분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술을 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댓글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팅커벨님, 제삼양님, 어서 오십시오. 주현님도 오셨네요. 술은 일시적인 발광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에 함유된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뇌의 억제 기능을 약화시켜서 평소에 억눌러 왔던 감정이나 충동을 표출하게 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술을 절제하고 삶의 본질과 가치를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합니다. 술이 삶의 일부가 될지 방해물이 될지는 본인 역량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술을 좀 물처럼 막 마시는 사람들이 있나요? 술을 물처럼 마시는 자는 술 마실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즐거움을 주는 게 술이지만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뭐 술이 술을 먹는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이후에서부터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나를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애주가가 많이 숨어 계실 것 같습니다. 절주하시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약속해요. 여러분의 인생 속 이 첫 술 관련해 이야기 들어보는 코너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로고송 듣고 올게요. 심심하고 따분한가요? 아니면 하루가 힘들었나요? 그럴 땐 나비드와 함께해요. 세상 사는 얘기 모두 여기 있죠. 포근히 감싸드려요.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처음 마신 술이라 그런지요. 사연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으니까 제가 조금 서둘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 나이 20살, 새내기 직장 생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오랜만에 친구들과 명동의 한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때 당시 유행하던 나팔 바지로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갔어요. 우리는 만나자마자 서로를 막 부둥켜 안고 반가워하면서 야, 이제 우리도 성인이 되었으니 술 문화를 느껴보자. 이렇게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명동 뒷골목의 비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술집들이 즐비한 거리여서 학사주점이라는 간판을 단 곳에 어색하게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소주, 동동주 시켜놓고 담소 나누는 청춘 남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소주를 주문하고 건배사로 서로의 우정이 변치 않기를 하고 외치는데 그 마시던 술이 쓰지 않고 달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애주가셨고 엄마는 늘 속을 끓이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야, 나는 성인 돼도 술은 절대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거든요. 근데 술이 달게 느껴지다니 부전여전. 술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유전자가 제게도 있었나 봅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며 마신 술이 몇 병이었는지 정확히는 기억에 없지만 꽤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그 후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 엄마의 화나신 얼굴이 팍 떠올랐어요. 곧장 집으로 가질 못하고 종로에 사시는 외할머니 댁으로 피신했던 기억이 나네요. 외할머니께서 아침에 콩나물국도 끓여주시고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주셨답니다. 지금은 술과는 많이 멀어졌지만 그 시절 추억거리가 있어서 미소 짓게 되네요. 참고로 두 아들 중에 큰아이는 술을 안 먹는데 작은 아들이 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술을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진짜 술은 좀 유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친가가 술을 좀 즐기는 편이고요. 외가는 술이 좀 몸에 잘 받는 편인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양가 모두 술을 그렇게 자주 드시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저도 사연자분의 작은 아드님처럼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와. 노래 나가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지기님, 문혜경님, 김명호님, 멀친주님, 안재성님, 부산갈매기님, 크리스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람한줌님께서도 마음 보태주셨습니다. 충주마운틴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네요. 자, 온천수님께서요. 어릴 때 시골 장날이면 아버지께서 거나하게 한잔하시고 노래 부르셨던 게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쵸. 시골 장터하고 유난히 이 막걸리, 소주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가요. 그리고 애국자님께서요. 저도 장날에 술 취하신 아버지 리어카에 싣고 오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이 어린 날에 아버지의 이 수발을 좀 많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추억이 또 재미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랑님께서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유튜브 나비드 TV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면 나비드님 방송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오늘 주제가 처음 마신 술인데 우리 베트남 사랑님께서는 술, 담배 하지 않으셔서 그저 댓글로 이렇게 좋아요 꼭 누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맨님, 나비드님 언제 날아가시나요 하셨는데요. 제가 날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술이 주제라서 좀 강렬하고 매혹적으로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남성분들께서 호피 무늬를 싫어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조금 부담스러우셔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첫 직장을 다니던 20살 때 선배님들과 함께 술을 처음 마셨습니다. 당시 주는 대로 막 받아 마신 후에 1인당 소주 한 병, 막걸리 한 병을 막 혼합한 술까지 더 마셨어요. 처음 치고 너무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정신은 말짱했지만 몸이 막 비틀거렸고 집에 가야겠다는 일념 하에 버스를 탔죠. 승객이 너무 많아서 저는 몸이 막 꽉 낀 상태였기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는 걸 참으며 집으로 갔습니다. 당시 저는 큰 누님 집에 함께 살았는데요. 비틀거리면서 집에 도착했고 2층 다락방에 올라가 그날 먹은 거 다 개원했습니다. 자는 누구랑 뭔 술을 저래 많이 마셨노 하는 큰 누님 목소리가 가물거리면서 귓가에 멀어져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큰 누님은 제 토사물을 청소하느라 굉장히 힘드셨다고 꾸중을 하셨죠. 다음날 회사에 갔더니 글쎄 제가 술을 잘 먹는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뒤로는 술을 말로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름이 끊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분명 저에게는 술을 이기는 유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이상하리만큼 첫 술을 마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셨습니다. 제임스 본드님께서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 자, 세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교 수학여행 때 처음 술을 마셨습니다. 구미에 있는 공업고등학교 다녔는데 남고라서 좀 아쉽긴 했지만요. 그래도 처음으로 술 먹고 흥에 취해서 반 아이들과 신나게 춤을 췄던 그때가 아주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다른 반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근처 숙소에 묵었던 다른 고교 학생들까지 합세해서 숙소 밖에까지 나가서 춤추고 떠들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설악산 등산을 하는데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연구원에 입사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4년간 술을 정말 많이 마셨고 잘 마셨습니다. 필름이 끊겨서 아내가 택시 타고 저를 데리러 온 적도 여러 번 있었죠. 그랬던 제가 2017년 5월에 술을 막 끊었습니다. 건강 때문은 아니고요. 회사에서 술을 많이 먹는 직원을 해고한다는 1차 경고, 그리고 저를 겨냥한 듯한 강력한 2차 경고를 받고 나서야 저는 술을 끊겠다는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술을 끊고는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술을 먹지 않아 좋습니다. 나비드님의 노래를 듣기 시작하고 나비드님을 만나게 된 것도 술을 끊은 후에 평안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금주 소식을 가장 반기는 사람들, 뭐니 해도 아내와 아이들, 또 부모님과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알아주는 술꾼이셨다가 지금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시는 금주 생활 이어가고 계시다고요. 술을 끊는 그 결단력과 인내심이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수학여행에서 술 드신 분 여기 또 계십니다. 다음 사연자 만나보세요. 당시 수학여행으로 저도 설악산에 갔어요. 설악산 머루주를 1인당 2병씩 사가도 된다는 선생님 말씀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님께 드린다고 2병씩 샀었죠. 하지만 한두 명이 그 술을 꺼내서 마시기 시작했고요. 분위기가 막 무르익자 반 아이들이 모두 머루주를 꺼내서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은 술 절대 반입 금지라고 으름장을 놓으셨는데 머루주 구입은 용인하셨단 말이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선생님이 머루주 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고요. 둘째, 일탈한답시고 사고 치는 것보다야 수학여행 온 기념으로 머루주나 한 잔씩 먹으라는 선생님들의 큰 그림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바로 그거죠. 34년 전 그날의 설악산 머루주는 정말 맛있고 달콤했습니다. 선생님들의 큰 뜻에 감동 먹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말씀하셨습니다. 노래 띄워드리는 동안 강바람님, 멀친주님, 안재성님, 충주마운틴님, 바람한줌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멀친주님께서 비드님이 부르는 서울의 달 꼭 듣고 싶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어요. 호피 무늬도 잘 어울린다고. 사랑해요 나비드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멀친주님. 자, 디마님 브라보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리키 파울러 주님도 반가움 표하셨네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채팅 활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현재 9시 39분이고요. 실시간 채팅으로 124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노의 양치질님께서요. 술을 안 먹을 순 없지. 삶이 너무 건조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맞아요. 부산갈매기님께서 저도 설악산 수학여행
모르죠. 다 비슷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 비슷하게 행선지가 같았던 것 같아요. 그죠? 김명호님께서는요. 양철모에 소주 가득 부어서 돌아가면서 먹었대요. 그 다음날 아침 점호에 못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장 정도 못 이길걸요. 그죠? 청지기님 고맙습니다. 미타 제임스님 고맙습니다. 윤원성님께서요. 큰 금액 후원해 주시면서 20살 때 비 오던 날이었는데 그녀와 헤어지고 술 취해 돌아오던 길에 레코드점 앞에 들려오던 윤종신님의 오래전 그날 생각난다고. 너무 어리고 서툴러서 놓쳐버린 그녀. 이젠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술이 주제다 보니까 그때의 추억들 많이 생각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가 술을 처음 마신 건 초등학교 4학년 왜 이렇게 빨라요? 4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식당을 한 적이 있어서 여동생과 막걸리를 한 잔 퍼서 마셨는데 맛은 달짝지근했지만 몸에 열이 나서 해롱해롱 거리다가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담배도 그때 처음으로 한 번 피웠는데 냄새 때문에 그 이후로 다시는 안 피웠고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간다고 캡틴 큐 한 병 가지고 가서 친구들과 마셨는데 별 사고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때 처음으로 소주 한 병 마시고 자리 파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일어나자마자 취기가 확 올라서 도로변에 다 개워내고 이후에는 소주는 냄새 때문에도 못 마셨어요. 근데 양주는 반병 마셔도 견딜만 했습니다. 물론 적정량 이상이 되면 정신을 잃고 자버려서 저는 웬만하면 술 근처에도 가지 않는답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 사연자분들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들으시면 내 사연이다 하실 거예요. 자, 다음 사연자 이야기 만나보시죠. 저는 명절날 차례 지내고 가족 친지들과 차례 음식을 정종이랑 함께 먹었었어요. 다 먹고 친지들을 배웅하고 왔는데 당시 큰 누나의 7살 딸이 제 차례상에 머리를 쿵쿵 박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우리가 마시고 있던 정종을 홀짝홀짝 마셨던 거였어요. 술에 취해서 상에 앉아 머리를 박고 있던 조카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아, 조카 인생의 첫 술을 가족 모두가 직관한 셈이네요. 아이들이 보기에 이 어른들의 술자리가 웃음이 가득하고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면 아이들도 술에 관해서 좀 호의적인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또 진우 아리스님은요. 술을 처음 마신 건 10대인 것 같다고 제사 때 쓰는 술을 입에 댄 게 제 인생 첫 술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한 잔만 마셔도 골로 갑니다. 라고 짧게 또 글 달아주셨습니다. 차례주라고 하죠. 100% 쌀로 빚은 부드럽고 깔끔한 맛의 우리나라 청주. 처음 마신 술에 크게 데이면 그 다음부터는 술 생각도 안 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피터팬 대구님, 문혜경님, 안재성님, 하리민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에드혹 라이프 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연 들려드릴게요. 제 생애 첫 술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할 만큼 너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77년 고2 6월이었어요. 그해 현충일이 월요일이라 연휴였는데 일요일 이른 아침에 사촌 형님이 오시더니 시골에 재밌는 일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해 형님 따라 큰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 도착하자 형님이 낡은 군복을 주고 갈아입게 하였고 마당으로 데려가는데 풀이 가득 담긴 지게 2개가 마당에 놓여 있더군요. 저에게 지게 하나를 지게 하더니 따라 나서게 했죠. 형님에게 이 풀떼기가 뭐냐고 물으니까 논에 심을
뭐라고 하더군요. 속으로 낚였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뭐 이미 제대로 걸린 상황이었어요. 체념하고 집과 논을 오가며 지게질을 하였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지게질이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점심 무렵이 되니 어깨는 빠질 듯 아프고 두 다리도 후들거리고 서 있기조차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형님이 따라오라며 개울가로 가더니 개울물에 미리 담가둔 주전자 속 막걸리를 한 사발 부어주셨어요. 저는 극심한 갈증에 아무 생각 없이 냅다 받아 마셨어요. 와, 태어나서 이렇게 시원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너 잔을 더 받아 마시고 형님이 등목을 해주셨는데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 막걸리가 제 생에 처음 마신 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막걸리 마실 생각에 힘든 것도 있고 지게질을 하고 모를 열심히 심었네요. 점심을 먹으면서 마신 막걸리 맛은 역시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그 후 사회생활하면서 수많은 술자리가 있었지만 그때의 그 맛은 도저히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술을 전혀 마시질 않아서 그때의 기억이 강렬한 술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영원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사연 주신 강바람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술, 담배를 20살 되어서 시작했어요. 20살에 처음 술을 마시고 30일 연장으로 마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1년을 마셨더니 장기가 모두 고장나서 당시 몸무게가 45kg가 될 정도였죠. 그 후로 2년을 금주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35살 때 저에게 사건이 있어서 1년을 또 그렇게 마셨더니 대낮에도 사물이 흔들려 보이더라고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또다시 6개월 금주. 40대 중반에 일이 힘들어서 술이 또 좋기도 하고 그래서 또 3년을 거의 매일같이 마셨더니 이번에는 밥을 먹을 때 제가 머리를 막 흔든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1년을 금주. 이렇게 3번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몸을 좀 생각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주 3회를 넘기지 않고 절주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슬픈 기억도 아픈 기억도 많은 술인데 90살까지 마시려면 주 1, 2회로 줄여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뭐 절주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술보다 스트레스가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하시죠. 평소 주량보다 조금 덜 드시면 뭐 술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사연이 많다 그랬잖아요. 자, 1989년 고2 시절 저는 친구들과 함께 처음 술을 마셨어요. 꿈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인이 나오셔서 대입학력고사 33일 전에 꼭 술을 마시라고 하시길래 진짜로 그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8명의 친구 모두 다 대입에 실패했어요. 불합격하고 전부 재수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팔수를 했는데 지금 제약 판매업 약장수입니다. 친구와 마시는 술, 아내와 마시는 술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청록파 추천 시인이신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커피는 이성을 맑게 해주고 술은 감성을 맑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 듣고 많이 마셨습니다. 지금은 술 마시는 사람을 그저 바라보면서 그 술병과 술잔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라비제주님의 이야기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안재성님, 김병준님, 강바람님, 충주마운틴님, 바람한줌님, 하리미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성님께서
나비드님은 이슬만 드시고 산다고 강바람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슬이 아닌데요. 그 이슬만 먹진 않아요. 자, 다음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은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만 21살, 21세여서 저는 21세 생일 맞은 여름에 제대로 술 마시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에서 온 유학생 친구를 한 명 알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첫 만남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셸이라고 불러줘. 뭐 비틀즈 노래에 나오는 미셸 알지? 바로 그 미셸이야. 그리고는 바텐더로 알바 시작했다며 칵테일 바로 저를 초대했어요. 난생 처음 가본 술집에서 미셸이 처음 권한 술은 오렌지 주스와 보드카를 섞은 칵테일이었는데요. 두 잔째에 취기가 올라와 서둘러 나와버렸네요. 잠깐 바람 쐬다 집으로 차를 몰았는데 갑자기 차도가 위아래로 물결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아찔했죠. 저는 겁도 없이 아스팔트가 물결친다. 유후! 이렇게 신나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 없이 무사히 집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저는 음주운전한 걸 크게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금요일 밤이 되면 미셸이 있는 칵테일바 찾아가서 다양한 술을 즐기며 주당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미셸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요. 저는 서운한 마음에 술맛을 잃고 한동안 술을 끊었어요. 몇 년 전 전해 들은 바로는 미셸이 결혼해서 잘 산다고 하더군요 하셨습니다. 우리 사연자님께서 아무래도 이 미셸에게 마음이 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자, 다음 사연자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처음 마신 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중3 고등학교 입학 전에 100일주라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요. 슈퍼에서 구입한 소주를 동네 골목 어귀에서 친구들과 돌아가며 마셨습니다. 몇 잔 먹고 나니 혈기왕성한 우리들은 이까짓 거 한 병쯤은 나발도 불겠다 이러면서 객기를 부렸고 한 병을 원샷하고요. 속이 좋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술 냄새 잔뜩 풍기며 집에 돌아오자마자 구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 때문에 술 깨는 약을 사다 먹이고 꿀물까지 타주셨습니다. 고작 중3인 제가 술에 잔뜩 취해 오니까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고요. 따끔하게 혼을 내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는요. 대범하게 교복 입고 충주 순대골목에서 국밥에 소주 먹고 다녔네요. 순대골목을 정말 많이 가다 보니 술 먹다 선생님께 목덜미 잡혀 끌려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름 선하고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크게 혼나진 않고 가벼운 경고만 받았습니다. 한 번은 술 마신 후 여 선생님이 저만치 걷고 계시는 걸 보면서 바보같이 선생님 막 쫓아가서 붉게 물든 얼굴로 인사한 적도 있어요. 역시 학교에서 혼이 났지만요. 어릴 땐 술 맛도 모르면서 그저 많이 마시면 대단하다 생각했던 바보 같은 놈이었답니다 하셨어요. 보통 미성년 시절에 한 번의 일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부터 대범하게 제대로 즐기셨다 하니 혼이 나도 굽히지 않았던 그 술부심. 네, 우리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사연과 신청곡 참여해 주십시오. 노래에 취한다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현재 10시 9분이고요. 청지기님, 리철미님, 김명호님, 안재성님, 하리미님, 충주 마운틴님께서 또 문혜경님께서도 마음 더해주셨습니다. 이철미님께서 나비드님 노래에 취한 1인 여기 있어요. 언젠가 나비드님과 술잔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까요? 나비더스 우리 나비더스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이버 카페에 나비드 팬클럽 모여 있어요. 나비더스 여기 들어오셔서 저희 정모할 때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 또 다른 추억립. 술 먹고 아침 해장국에 들깨 넣지 마세요. 술이 들깨요. 아셨어요? 아재 개그의 달인이십니다. 우리 또 다른 추억님께서는요. 여러분 저희 팬카페 들어오시면 우리 또 다른 추억님께서 진짜 와 대단하다 할 정도의 말장난 이 스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책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본드님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전봇대 옆에 자는 사람 많았죠 하셨어요. 맞습니다. 전봇대뿐인가요? 예, 가로수, 가로등 뭐 그런 데서 많이들 자고 계셨죠. 심지어 뭐 자동차 본네트 위에서 자는 사람도 본 적 있다고 저희 스태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상용님께서요. 초등학생 때 주전자로 막걸리 마셨다고 시골은 다 그랬어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 333 보님님, 안재성님, 김명호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임스 본드님께서 나비드님도 술꾼 같은데요 하셨는데요. 제가 과연 술꾼일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세 보이는 호피 무늬 옷을 입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사료됩니다. 자, 오늘 급인 내빗 술이 주제여서 그런지 진짜 평소보다 사연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의 인생 속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코너 내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시작할 거예요. 먼저 로고송 듣고 오겠습니다. 내 안의 빛 따라서 노래를 불러요. 밝고 예쁜 내 안의 빛 다시 찾아요. 나비들과 함께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요. 나비들과 함께 또 하루 살아갈 힘을 내봐요. 나비들과 함께 내 안의 빛 나비디입니다. 자, 술에 관련된 이야기, 특히 제 인생 속의 술, 이 첫 술, 뭐 얘기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술 하면 아무래도 숙취 해소제가 따라오잖아요. 숙취 해소제에 관해 저도 정말 웃픈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숙취 해소제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지만 컨디션이라고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실 음주를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었고 뭐 당연히 이제 숙취 해소제에도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 고3 때 수능 공부했을 때 하필이면 이 TV 광고에 이 숙취 해소제 광고를 본 거예요. 컨디션 이런 광고를 본 거죠. 그 음료를 마시면 뭐 머리가 개운해진다, 뭐 하루 컨디션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의 카피라이터가 막 나왔는데 집중력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뭐 때마침 야 뭐 네 집 누구는 유명 한의원 뭐 총명탕 해서 먹었다더라 이런 말이 들리던 때였으니까 저는 그 광고에 현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부모님께 저 그 컨디션 좀 사다 달라고. 그거 마셔야 공부가 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볼 때요. 그날 아침에 컨디션 먹고 시험 치르러 갔거든요. 대학 들어가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마신 것이 그거라는 걸. 숙취 해소제였다는 걸.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거 마시고 뭐 해소할 숙취도 없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걸 뭐 순수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뭐 바보 같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되었건 플라시보 효과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는 좀 아쉽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네요. 맞습니다. 웃겨요.
어느 누가 세상에 숙취 해소제 먹고 수능 보나요? 저요. 맞습니다. 어, 라이브냐고 물으셨는데요. 임종민님께서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라이브 중이에요. 10시 15분이고요. 현재 128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깨 개그 아까 아재 개그 했었는데요. 이철민님께서 굉장히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반응 좋은데요. 아재 개그 특집 한번 해야겠습니다. 어김없이 우리 피터팬 대구님께서는 라이브 여신 나비드님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TRH님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박수 이모티콘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서상문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들 더해 주셔서 정말 이 방송하며 더 힘이 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면 아래쪽에 이 후원 정보를 띄웠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게 노골적으로 뭔가 드러내는 게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많이 감췄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셨고 또 이렇게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단에 띄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나가는 동안 이 계좌로도 많은 분들께서 마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충주마운틴님께서 힘들 땐 나비드님 노래로 힐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후원해 주셨고요. 안재성님께서도 바람한주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분노의 양치질님께서 옛날 생각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제임스 본드님도 옛날에 술 먹고 면접 보러 오는 사람 있던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짜요? 회사 면접에 술을 먹고 긴장이 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공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지금은 많이 안 그러십니다만 예전에는 뭐 낭만이 있다던 그 시절에는 많이들 이렇게 살짝 걸치고 라이브 무대, 뭐 콘서트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긴장을 완화하는 데는 좋겠습니다만 과하면 안 돼요. 자, 제 인생의 첫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 쫑긋. 저는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인가 명절날에 큰아버지께서 맛보기로 주셨던 술이 제 인생 첫 술이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소주잔에 아주 조금 따라서 주셨었는데요. 솔잎주 직접 담그신 그 솔잎주의 향기가 아주 진했던 걸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큰아버지께서 그 술을 조금 따라주시면서 술은 집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고 다른 데서 경험하지 말고 집에서 먼저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던 그 얘기가 생각나요. 그 다음에는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맥주 한 잔씩 하실 때 옆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과일맛 나는 맥주를 부모님 허락하에 마셨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이게 제 친구들 또래 친구들의 이제 부모님보다 좀 젊으셨는데 교육 철학도 좀 개방적인 편이어서 자율적인 의사를 많이 존중해 주셨고 제 선택을 좀 많이 믿어 주셨거든요. 그 아까 사연에서 수학여행 가가지고 마신 술이 인생 첫 술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셨잖아요.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심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였는지 뭐 고등학생 때였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수학여행 때 그 기다랗고 네모난 과자 상자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팩소주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과자인 것처럼 숨겨서 이렇게 옷더미에 넣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마트를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가가지고 물건 진열을 좀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살짝 가져다가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하나 이제 가져간 거죠. 근데 와 가방 검사에서 그냥 딱 걸리더라고요. 어쩌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계실까요?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어른들은 다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서
아이들의 속임수가 그냥 눈에 훤히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걸린 게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몰래 마신 술은 없거든요. 우리 청지기님께서 어이구 큰 금액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계좌에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혜경님, 안재성님께서도 그리고 하리미님께서도 마음 더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리키 파울러 주님께서 시골 사람들, 촌사람 출신들은 초등학생 때 다 막걸리 경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또 김성국님께서는요. 군 복무를 강원도에서 했었는데 경월 처음 마시고 죽는 줄 하셨습니다. 경월이 술 이름인가요? 와, 아무래도 군 복무가 이제 고단하고 하니까 술로 좀 피로를 달래볼까 했는데 워낙 독한 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주 마운틴님께서도 마음 더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저는 갈수록 술을 마시면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술 마시면 졸린 이유 알고 계세요? 수면제는 뇌에 그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에 작용해서 졸음을 유도한대요. 근데 이 알코올 또한 이 부위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졸음이 오는 거랍니다.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면제 대신 술을 찾곤 하는데 술은 수면제랑 달라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술 마신 후 빨리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그래요. 전 술이 좀 들어갔다 그러면 새벽에 그렇게 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렘 수면 그리고 깊은 수면 상태로 빠지는, 그러니까 몸하고 뇌가 휴식을 취하는 이 비렘 수면 상태를 오가면서 깊은 잠에 빠지는데요. 술을 마실 때는 알코올이 이걸 막 방해해서 자주 깨게 하는 겁니다. 체내 알코올 분해 시에도 각성 효과가 일어나서 잠을 자고 자도 피로감이 몰려오는 게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요. 아까 경월 제가 궁금해했는데 강원도 술이라고 합니다. 경월 소주라고 강원도 토박이 술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게 술 즐기는 방법 알고 계시죠? 술 마실 때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물은 알코올을 중화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희석되니까 술 한 잔 마시고 물도 한 잔 마시는 그런 식으로 음주 즐기신다면 알코올 분해가 좀 빨라집니다. 간을 생각하신다면 안주 안주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해산물 안주에는요 해독을 도와주는 타우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 유제품은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과일 안주는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또 술을 급하게 막 빠른 속도로 마시면 빨리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서 천천히 드셔야 하고요. 혼자 먹는 술이다라고 한다면 TV 시청하시면서 여유 있게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흡연자들 특히 술 마실 때 담배를 더 많이 피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담배로 인해 더 빨리 취하게 된대요.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면 알코올 성분 흡수를 막 촉진시키는데요. 그러니까 흡연자분들은 알코올, 그러니까 술 드실 때 횟수를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술 약속 나가기 전에 30분 동안 누워 있는 게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물론 뭐 밖에서 술자리에 나가면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집에 있다가 술 약속 나갈 때 참고해 보세요. 이게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70%나 증가해서 몸의 컨디션이 최상으로 끌어올려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제 내가 집에서 막 쉬고 있는데 야, 뭐 술 먹자. 나와. 혹은 이제 오늘 약속된 술자리가 곧 시작된다 그러면 외출 전에 30분 동안 누워 계십시오.
네, 맞아요. 이철민님께서 초콜릿도 술과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같은 내용의 이야기, 정보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롭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간 보조제 있잖아요. 밀크시슬 같은 거. 술 먹고 간약 먹으면 뭐 독된다 이런 말 흔히 들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이 간 세포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간 세포를 재생시켜 준대요. 간은 체내 해독 작용의 75%를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뭐 음주 전후로 밀크시슬, 간 보호제 섭취하면 이 알코올의 빠른 해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챙겨 드십시오. 나비님은 맨날 저의 18번만 부르시네요. 언제 한번 대결해야죠 라고 또 다른 주영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김성국님께서 음색이 깔끔하고 시원시원하고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과 마음님께서 처음 인사드린다고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 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9시부터 시작되는 나비드의 급인 내비치는 우리 마음과 마음님 포함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반가운 인사 처음부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술 마시고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술만 마시면 막 노래방에 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음주했으니 이제 가무해야 되니까 말이죠. 술 먹고 노래방 가면 목이 왜 쉬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술 취하면 본인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높은지를 인지를 못하고요. 또 목을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없어지면서 큰 목소리의 이 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막 내지르니까 당연히 목이 쉬게 되는 거죠. 또 과음에 뭐 자극적인 안주까지 막 먹고 또 곧바로 잠에 들면 위산이 역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성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목에 자극이 돼서 붓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아침에, 그러니까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목이 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가수가 아니시더라도 목을 좀 보호하시고 위와 간도 보호하시면서 건강하게 절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이 다양한 주제 아래서 좀 더 유익한 정보 제공하고자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우리 방송 나비드의 급인 내빗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처음 마신 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의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라는 질문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다음 주 주제는요. 나의 취미는 뭘까? 입니다. 자, 자막 나가고 있어요. 팬카페 나비더스 들어오셔서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써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포나코리아 네이버 메일로 사연 보내주셔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주제와 상관없더라도 여러분께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거나 위로받고 싶은 혹은 축하받고 싶은 모든 일상도 환영하니까요. 자, 여러분의 이 얘기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곡으로 항상 이렇게 뭔가 화합을 유도하는 노래.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눌 겁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편안하고 나빗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띄워드릴게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만나요. 나비드 TV